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화창한 봄날. 화창한 봄날인가요? 아직 오지 않은 봄인가요? 오늘 강화도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이라 하면은 특정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전 국토에 박정희 대통령이랑 연관 있는 거 한번 검색해보면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화도.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상 숨결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을 계몽시킨 교육자의 의미도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사실상 개발이 진행된 곳이라고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숨결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5번째로 큰 섬 강화도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근데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논외로 강화도 하면 약간 좀 어떤 역사가 떠오르세요? 전 강화도 하면은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신미양요니 뭐니 뭐 하면서 쳐들어왔을 때 그 박격포라고 해야 되나? 초지진에서 초지진 같은 거에서 이제 뭐 포 쏘고 그랬잖아요. 그거밖에 잘 몰라요. 혹시 그 삼별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려 말기에 이제 그 원나라라고 하는 그 몽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 항쟁을 위해서 사실상은 정권 안보 차원이었었죠. 정권 안보 차원을 위해서 기어들어간 곳이 강화도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고려 성은 남아있진 않고 고려 궁이 있었던 그 궁터가 있어요. 궁지. 궁터가 있어요. 그 고려 궁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뭐 오프닝이나 다른 데도 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강화도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산이 있습니다. 산이요? 대표적으로 만이산 같은 경우, 화도면에 위치한 만이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긴 한데 사실상 사람들이 좀 많이 모르는 곳 중 하나가 고려산이에요. 그 고려산이 고구려 말기 대망리지를 지냈었던 연개소문이 태어났다라는 그 설화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강화도가 우리가 뭐 그렇게 관심 있는 섬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 있는 섬은 아닌데 사실상 찾아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선 말기 때 뭐 신미양요 그리고 병인양요 이런 어떤 역사적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역사를 많이 갖고 있는 성이기도 합니다. 그 고구려 얘기에서도 생각나는 건데 고구려 광개토대왕 다 아시잖아요. 알죠.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이제 그 백제와 전쟁을 벌일 때 남진 정책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점령을 했었던 곳이 강화도기도 해요. 고구려 대왕릉비에도 적혀 있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강화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찾아보는 굉장히 많은 역사적 어떤 그 흔적을 품고 있는 섬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신미양요나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을 갖다 맺기 위해서 처음 들어갔던 곳이 강화도기도 하거든요. 이곳이 이렇게 역사적 흔적을 많이 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전 근대 한국 역사 왕조에서 보면은 강화도가 이제 물류가 들어오는 그 섬이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많이 눈여겨보기도 했었던 곳이라고 해요. 정복자들이나 아니면 관문 같은 느낌이. 그렇죠. 관문이었죠. 한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새였기 때문에 광개토대왕도 그런 맥락에서 한강의 요충지를 갖다 미리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강화도 교동도를 갖다가 먼저 점령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희가 6737에서 찍는 그 강화도 편도 한번 즐겨봐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는 곳이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또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인천이랑 박정희 대통령이랑 연관이 알려져 있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저희 6737 탐방단에 하는 게 인천편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인천편이에요. 뭐 인천 지금 사시죠? 그렇죠. 저도 지금 인천 살고 있는데 인천 시민들이 박정희 대통령과의 연관을 잘 몰라요. 알려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사실 찾아보면 또 많은 게 강화도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연관성이거든요. 뭐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강화도에 심도직물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 심도직물이라고 하는 사장님께서 유경수 여사님과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셨습니다. 오. 그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심도직물 사장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제 정식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 좀 한 대교를 한번 놔달라. 그래갖고 들어왔었던 게 이제 강화대교인데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강화대교가 지금 그 한반도 본도와 강화도를 갖다 이어주는 첫 번째 대교라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이 길목에 철책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철책하면 말 그대로 군사적 요충지라는 얘기인데, 군사적 요충지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 역사에서 전쟁이 많이 벌어졌던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맥락에서 사실 강화도라고 하는 이 섬은 굉장히 한국 역사의 아픔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섬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호국정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맞아. 신라 화랑정신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으셨어요.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 안에서 신라에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신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호국정신을 많이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문화유적이나 이런 거에 발굴 사업, 보존, 정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이 강화도 같은 경우도 보존 사업을 그런 맥락에서 좀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게 다 70년대에 다 하셨더라고요. 76년도거든요. 네. 오늘 가는 이제 초지진 같은 경우에도 76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화 보존 사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역시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1976년도에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이때가 딱 정확하게 강화도 조약이 있었던 1876년에 100년 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예. 딱 정확하게 100년 전에 1876년도 조선 왕조에서는 정말 무능하게도 일본에게 굴복해서 개항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죠. 100년 뒤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정말로 나라를 갖다가 싸우면서 건설하는 그런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계셨죠. 이제는 그래가지고 뭐 외세 침략을 이렇게 당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게 됐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6737 탐방. 네.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와본 것은 바로 이번에는 강화도의 광성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성부인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도 6737 탐방단의 새로운 분이 또 이렇게 출연을 해주게 되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성평화연대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성상민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저희 박정희 TV 좀 보셨어요? 박정희 TV를 몇 번 보기도 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많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어떤 부분에 또 관심이 있으셨어요? 두말할 나위 없이 경제발전이겠죠. 경제발전. 사실상 이제 단군 이래 이만큼 한국이 이제 고도 성장을 겪었었던 전례가 없었잖아요. 전례가 없죠. 그 역사적 어떤 중심에 서 있었던 거인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셨나, 좀 그런 생각을 늘상 하고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단순히 대통령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간 인간으로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박하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제 성과 덕분에 묻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박정희 대통령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 좀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6737 탐방단이 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제대로 된 또 진실 방송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알리기 위해서 또 저희가 6737 탐방단, 전국이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자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강화도의 광성부에 왔습니다. 사실 광성부 하면은
뭐 신미양요, 뭐 예. 미국 군대와 싸웠다. 그렇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왜 여기에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이 있다고 찾아온 건지 가면서 한번 털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고씨. 네. 네, 대표님, 돈대가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저희가 오늘 갈 곳이 광성 돈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용두돈대. 용두돈대,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광성돈대는 여기 있네요. 네네네. 여기가 이제 광성돈대고, 오늘이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용두돈대인데, 돈대가 뭐냐 하면은 조선시대 때 해안을 갖다 경비하고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사적 요충지 시설인, 군사시설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강화도에는 무려 54개의 돈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와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실상 14개에 달하는 그 돈대를 박정희 대통령이 정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호국정신. 그렇죠. 특히 이 강화도 광성보 이쪽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신미양요 때 어제현 장군이 광성보에서 굉장히 혈전을 벌인 것으로 격전을 벌인 것을 미군과 병인양요도 있었네요. 병인양요는 이제 정족산성이었고요. 예, 이 광성보에서 어제현 장군이 미군들과 엄청나게 격전을 벌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 다시는 침략당하지 않겠다. 그렇죠. 라는 그런 정신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때 당시 미군 같은 경우는 해병대를 동원하긴 했지만 목적이 통상수교가 전부였어요. 통상수교가 전부였는데 그러면은 저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선군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싸웠냐면 쇄국정책. 그렇죠. 이제 대원군의 쇄국정책도 컸지만 무기가 만약에 떨어지면 모래를 갖다가 집어서 이제 눈에 뿌리기라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짜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미군이 그래서 질려서 돌아가 버렸죠. 박정희 대통령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호국정신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지도를 보니까 왜 여기에 그 돈대, 아까 말씀하신 돈대가 왜 여기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지도를 켜서 봤거든요. 네. 여기가 그거네요. 저 방향이 남쪽 방향인데 네. 저긴 인천이고 여기 강화도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들어와서 일로 가면 한강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로 다 들어오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서구 열강들 그리고 일본 제국 그때 당시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고대 시절 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김포 쪽으로 들어가서 한강 그렇죠. 쭉 가면은 사실상 그런 어떤 이점 때문에 여기서 개항이 가장 먼저 시작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개항의 역사가 지금까지 발전돼 가지고 이제 인천 국제도시. 그렇죠.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그리고 그 중심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렇죠. 그런 계획이 있었다. 그런 점도 먼저 짚어주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 돈대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구나. 근데 사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었을 때 그때 당시 조선은 굉장히 좀 불우한 상태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시찰하실 때 그때 당시 인간 박정희는 한 역사적 개인으로서 그렇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지 그게 많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도 태어나신 게 일제 때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일제 때 태어나시다 보니까 나라 없이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일본 식민이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다가 그래서 뭐 실제로 만주 군관 학교도 가시고 그다음에 일본 육사 또 엘리트로 또 이렇게 졸업도 하시고 하시다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우리나라 군인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6.25 참전까지 다 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제 나라가 다시는 침략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 후손들만큼은 다시 한 번 더 외세의 침탈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건한 국가를 만들겠다. 맞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영화 건국전쟁이 이렇게 막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돌아가실 때 유언이 다시는 우리 민족이 종의 그 멍에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 오직 주님께 민족을 맡기고 가겠다. 난 이제 너무 늙어서 힘이 없다. 그러셨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두 분 모두 다 피 끓는 외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족을 다른 민족의 노예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게끔 하겠다.
예, 지금 여기 간간히 보이는 이 광성보 숫자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수자기 이야기가 뭐예요? 예, 이 숫자가 뭐냐면 지킬 숫자예요. 근데 그때 당시 광성보에서 이제 그 맡고 있었던 그 조선군이 들고 있었던 기가 바로 숫자기거든요. 한자 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근데 어제현 장군이 그때 당시 신미왕조 때 전사를 하세요. 근데 미군이 이제 그 전리품이라고 해서 들고 갔었던 게 바로 숫자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명박 정부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그 반환이 됐습니다. 예, 이 숫자기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 이 한국사 시험에서도 주로 많이 나옵니다. 예. 네, 신미양요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현 장군이 여기서 전사하셨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그 순찰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장군의 비석은 세워져 있는데 여기서 돌아가신 350명 이상의 그 무명 용사들에 대한 어떤 추모비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 정신을 되살리고 그분들을 갖다가 위로하는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비를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순국 무명 용사비입니다.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978년. 예. 1978년.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시겠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 박정희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현충원에도 왜 무명 용사비를 위해서 이렇게 비를 세웠잖아요. 그것처럼 박정희 대통령도 여기서 이제 돌아가셨었던 한 분 한 분 용사를 갖다 기억해 주자라는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네. 약간 정책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흔적들이 되게 많아요. 네. 부자들보다는 네. 박정희 대통령도 약간 가난한 소장농 출신이셨죠. 소장농 출신이다 보니까 새마을운동도 약간 예. 그런 거의 연장선이거든요. 이 도시만 발전하고 그러면 안 된다. 농촌도 발전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이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도시에서도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국민이 그냥 막 들썩들썩 막 됐던 게 이제 새마을운동인데 예. 아 이것도 그런 게 있네요. 가슴이 참 뭉클하잖아요. 사실 저 이거를 보면서도 다시 한 번 더 독일 파견광부들 이런 일화가 생각나는 게 파독광부 파독광부 한 분 한 분이 정말 흘리셨을 땀방울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자라는 어떤 그런 그때 의미가 가셔서 있거든요. 또 우셨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거를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뭉클해지네요. 야, 예. 야 이런 사람들이 이 비석은 많이 봐도 이거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이 모르셨을 텐데 그렇죠. 저희도 이제 알았습니다. 네. 이제 알았는데 원래 다른 나라 이제 그 집권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런 심양요 같은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과장하고 선전하는 그 선에서 딱 그쳤을 텐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뜻이 확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철학이 있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용사분들을 기억해 주자 이런 어떤 뜻깊은 기념비도 좀 만들어 주신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가보시죠. 네. 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손돌목돈대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미군들과 조선군이 격전이 벌어졌었던 그곳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돌아오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맞아요. 예. 미국 전사자가 그때 당시 미국 전사자가 이게 해병대가 한 200명 정도 가까이 들어왔는데 전사자는 한 명 정도. 근데 이제 그 아까 표지판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조선군 같은 경우에 거의 한 350명 정도 사망을 하고 너무 이제 거기는 포를 쏜 건가요, 미국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머스킷 소총이라든지 이런 거 그 화기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렇죠, 많이 났겠죠. 근데 정말 그때 당시 그 미 해군 제독들도 이렇게 증언을 했었는데 조선군만큼 치열하게 싸웠었던 군대가 없대요. 그러니까 무기는 부족할지언정
이 악다구니 하나는 그냥 그렇죠. 아우 그냥 막, 이를 악물고서 싸웠던 거죠. 예. 예.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야,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키가 작았구나. 이거 막 사람을 벌써 지키고 싶은데요, 막. 이거 군대를 다시 갈 순 없고. 군대를 다시 갈 순 없고. 이거 발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확실히 높다, 여기가. 네. 1871년 신미양요 당시 이 광성보를 지키던 조선 군인들은 아마 저 해안선을 따라 올라오는 미군들을 보면서 겁에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때 당시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조선군들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궁금해지네요. 분명히 미군은 그때 당시에 통상수교를 하러 들어온 것이 전부였을 텐데 조선 군인들은 내가 여기서 밀리게 되면 이 국가가 끝장난다 이런 심정으로 싸웠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조선 입장에서 서양의 배들 있잖아요. 깜짝 놀랐겠네요. 예, 이양선이라고 불렀거든요. 조선인들이 보기에 그 진짜 정말로 그 디젤, 함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청나게 막강해 보였기 때문에 괴물 같은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모양이 다른 배라고 해갖고 이양선이라고 불렀는데 운요 사건뿐만 아니라 신미양요 때도 이렇게 들어오는 그 배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저는 솔직히 감이 안 잡힙니다. 예. 여기가 군사적 요충지일 것 같은 게 딱 그렇죠. 여기가 꼬불꼬불 하거든요. 네.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 비틀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물길이 예,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 그래서 여기가 약간 그러니까 가둬놓고 패기 좋은 그쵸. 약간 그런 곳일 것 같아요. 예, 예.